네, 시사 토크쇼 2부 인천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김영민 인천인 편집국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이승우 교수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그 지난번에도 김 국장께서 그 동양화학 공장터 에 중금속이 있다. 예. 거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 이게 나왔나 봐요. 중금속이.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월 28일 날 정보 공개 청구가 돼서 2월 28일 날 공개 결정이 됐는데 네. OCI가 제3자 이견 그래가지고 이게 공개는 부적절하다. 문제를 제기해서 그 법적 기간 한 달을 지나서 네. 3월 말에 네. 환경 단체들한테 이 정밀 토양 정밀 보고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환경 단체 걸 분석을 했죠. 예.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동양화학터의 그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한 15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예. 그 미추홀구가 예. 정밀 그 조사 명령을 내린 거는 1, 2 상공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터 그 27만 7,638 평방미터에 대해서 네. 토양 정밀 조사를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은 그 어떤 그 토양 오염 네. 우려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은 행정청에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밀 조사를 하라. 네. 그런데 그 155만 평방미터 전체가 아니라 예. 1공장, 2공장, 3공장 공장이 들어서 있던 그 터만 네. 그래서 그게 한 27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예. 지난해 뭐 9월인가요? 뭐 이렇게 8월인가 내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 안 하고 쉬쉬하다가 예. 그 인천 지역의 환경단체, 세계환경단체랑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이렇게 네 개 단체가 이걸 공개하라. 그래서 이제 검토해보겠다 하다가 DCR이 그 회사 이름이 DCR입니다. 예. 동양화학 부동산 개발 회사 좀 되는 건데 네. 그 동양화학이 지금 OCI로 사명을 바꿨고 그렇죠. 인천 공장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운 100% 자회사가 DCR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한테 하여튼 뭐 정밀 조사가 끝났고 그거를 공개해라 그러니까 그럼 검토해 보겠다 네. 하다가 묵묵부답으로 가니까는 미추홀구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죠. 네.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2월 28일 날 공개 결정이 났고 이거를 그 DCR이가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인 한 달의 기간을 가졌다가 지난달 말에 이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무래도 화학 공장이고 뭐 상당히 그 토양이 오염이 돼 있을 것이다. 결국 엄청나게 중금속으로 예. 이게 오염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DCR이가 그 자료를 안 내놓을 때부터 그렇겠죠? 뭔가 한참 구리긴 예. 구렸던 거겠죠, 이게요? 근데 이제 이게 화학회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과연 그 중금속에 오염된 그 수준이 과연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 이제 그걸 우리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대상 토지에서 861개 지점을 조사했는데 토양을 채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예. 그 한 70% 가깝죠. 68%인 586개 지점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 불소, 불소, 수은, 아연, 아연, 구리 뭐 이런 중금속하고 예. 그 다음에 그 TPH라고 네. 석유계 총탄화수소 예. 이것도 이제 기준치를 넘겼는데 예. 이 부분은 예. 유류에 의한 오염을 얘기합니다. 유류, 기름류. 유류,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공장터에 보면은 수은, 아연, 불소, TPH, 벤조피렌. 네. 2공장터에서는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불소, TPH. 3공장터를 보면은 수은, 아연, 불소, TPH. 네. 이게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느 정도냐? 수은 같은 거는 가장 높은 게 기준치의 229배가 나왔습니다. 어유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 그 뭐 비소라든지 뭐 구리, 그 뭐 납, 아연, 불소, 그 다음에 TPH 예. 뭐 이런 거는 뭐 한 2.8배부터 한 34배. 그러니까 토양 오염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거죠. 그럼 이게 표면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조사할 때는 다 그 지층까지 볼지 않나요? 그렇죠. 그 깊이 어디까지 나오느냐를 봤는데 최고 깊이가 6m에서까지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토양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스며드는 거죠. 보통 스며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뭐 1m 안쪽에 주로 많이 포진 하는데 예. 어느 곳에서는 6m 깊이에서도 이렇게 오염이 돼 그 있는 거고. 표면만 뭐 정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네. 그럼 과연 이것이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미추홀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뭐 기간도 그렇고 아니면 이 작업량도 그렇고 이걸 정화하는 이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 오염 토양의 정화는 예. 500평방미터인가 뭐 법적 기준으로 그 초과하면은 해당 부지 내에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게 그 여기 토양이 오염됐는데 이거를 딴 데 가서 처리한다든지 반출을 해버리면 제2의 제2오염 생기겠죠. 다른 네. 데를 또 오염시킬 우려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경 정의 측면에서 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음.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를 해라. 네. 그런데 지금 동양화학과 미추홀구는 그 일부 반출을 시작한 걸로 지금 환경단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정화한 다음에 다시 음. 흑을 또 메꾼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반출을 해버리면 거기서 정하고 아. 거기서 뭐 매립을 한다든지 뭐 방치한다든지 하겠죠. 예.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발음이 조금 구분 양해를 좀 시청자께 해주시고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아마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던지 예. 끝났을 텐데 그 오늘 그 기자회견 지금 심지어 예, 환경단체들이 미추홀구 앞에 가서 예. 이 법대로 어. 이 동양화학 터, 예. DCRE 터 내에서 예. 이 정화를 해라. 네네네. 왜 이걸 반출을 하느냐? 예. 이 법 위반이다. 음. 근데 미추홀구 얘기는 공사 중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착공계를 냈느냐? 예. 착공계 낸 사실이 없습니다. 음. 그런데 아마 철거나 이런 거를 공사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한 건지 네. 그건 뭐 이미 해석을 한 거죠. 확대 해석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항의하기 위해서 네. 오늘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네. 이 직접 공장 터뿐이 아니라 폐석회를 쌓아놨다든지 그 나머지 그 동양화 그렇죠. 그 예. DCR 그럴 것 터에 같아요. 예. 아마 그 전에도 이게 뭐 그 나온 적이 있어요. 예. 2007년 7월에 네. 한국 지하수 토양 환경 학회라는 데랑 네. 인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네. 용연하기 일블록에 대해서 이거 일부 토양 오염 조사를 해봤더니 예. 공장 터가 아닌 부분에서도 40개 지점을 조사했더니 40개 중에 그 5개 지점에서 네. 비소수, 니켈, 아연 뭐 이런 중금속 농도가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금 이게 당시에 발표가 됐었어요. 나왔다 하면 다 중금속이 아주 우리가 항암 물질. 그래서 환경단체 암 유발 물질이죠. 항암은. 그렇죠. 예, 예.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네. 이 27만 평방미터 직접 공장터만 할 게 아니다. 네. 이 도시 개발이 되어갖고 1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호텔이나 상업시설, 네. 오피스 빌딩 뭐 이렇게 전부 다 들어올 건데 그 미니급 신도시가 되는데 네. 이 155만 평방미터 전체에 대해서 네.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해라. 예. 거기에 결과에 맞춰서 종합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맞게 그 내에서 네. 정화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관 공동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네. 감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네. 이거를 같이 해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일반 땅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오염된 걸 정화하는 기간도 그렇고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개발 부지에 대한 뭐 사업공과 매각대금 이거 이외에 이 비용들은 과연 그럼 누가 이걸 충당을 해서 이거를 해야 돼? 아니 그 사업 주체가 당연히 부담하는 거죠. 음. 이 땅 주인이 예. 그 OCI 측에서 DCR이가 하는 거죠. DCR이가. 예, 예. 주체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쉬운 얘기로 이 부분이 땅 정화가 제대로 안 된다면 여가 허가 나는 게 이제 주거 공동주택 단지가 될 거니까 그 주택 위에서 중금속 껴안고 사는 거잖아요. 정화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환경단체 예. 들이 뭐 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향후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 네. 늘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렇죠. 이 토양 예. 오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네. 이거를 그냥 방치하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네. 봐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전체를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정화를 하고 사업을 해라. 네네. 아, 그거 당연한 상식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거? 근데 이 면적이 엄청 크고 또 결국은 여기에 우리 전 시민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환경단체의 입장을 다음에 한번 그 자리에 모시고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의미가 예, 있겠죠. 네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알겠습니다. 기사는 예, 두 번째 기사로 볼게요. 자,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청라 GCT 사업이 끝내 무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이게 그 미국 실리콘밸리나 우리 뭐 가까운 데는 분당 같은데도 분당, 판교 뭐 예, 그랬죠? 판교 예, 예, 예. IT 단지 또 인천에도 좀 있죠. 어떤 그 지식 산업 단지 이런 꿈꿨던 것 같은데 이게 무산됐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네네. 작년 4월 12일 네. 그 사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이건 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 그 청라국제업무단지를 네. 잘 개발을 해보자. 그래갖고 인천시하고 그 사업 시행자인 LH공사, 예. 그다음에 JK 미래라는 회사랑 그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의 인베스코라는 자산 운영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사자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 시장 때죠. 예. 이종복 시장 때. 그래서 그 MOU의 그 효력 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자로 1년이 도래했는데 네. 그 새로운 그 뭐 개발 계획을 뭐 내봐라. 예. 근데 내지 않아서 이게 그 법적 효력을 이제 법적인 그렇죠. 뭐 구속력은 없지만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예. 1년 기한의 그 MOU가 이제 효력이 상실됐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없던 게 됐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라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돼 왔다. 국정무단지가. 네. 국정무단지가 제대로 그 개발이 되고 하면은 뭐 그 본인들의 집값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그 믿고 판단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장기간 방치되다가 무슨 구글, LG 전자 뭐 얘기가 나오면서 GCT로 뭐 개발한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졌더니 이게 또 뭐 되니 안 되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반발을 했었고 빨리 진행해라. 네. 근데 이 핵심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무슨 민간 사업자를 뭐 공모를 거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예. JK 미래를 주축으로 해서 그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네. LH한테 제안을 해서 LH가 또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상의를 해서 그 사자 그 MOU를 맺게 됐던 거고. 근데 개발 계획에도 없던 걸 들고 나왔어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가 흔히 분양호텔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예. 그 8,000실을 줘야 되겠다. 네. 전체 면적 중에 한 3분의 1의 그걸 짓겠다. 예. 그러면 이게 또 개발 계획 밑에 있는 그 실시계 구체적인 계획을 다 바꿔줘야 돼요. 네. 그래갖고 4월에 MOU를 맺었는데 뭐 6월에 그걸 8,000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계에 반영을 해달라. 음. 그래서 경제청이 검토한 끝에 불가하다. 예. 이거는 국정무단지 성격에 맞지도 않고 이 청라 전체 그 수용 예정 인구가 7만입니다. 7만. 예. 그런데 이게 8,000실에 그 입주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주거 시설로 아파트처럼 이게 쓰인다면 오피스텔이 그 주거 시설이 되듯이 네. 네. 그러면은 뭐 가구당 한 2.5인을 잡으면 한 2만 명이 늘어나 버린다. 네. 그럼 각종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된다. 공원 녹지 네. 부족해지고 도로폭 이게 안 그러겠죠. 맞게 되고 자동차 통행량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학교 문제도 있고 뭐 예. 그래서 각종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을 불러오게 되고 이거는 우리 개발 계획상에도 없는 문제고 네. 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거는 수용 불가하다. 그리고 뭐 구글하고 LG전자가 무슨 참여를 하니 했는데 구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은 구글 GCT라는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구글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솔루션 기술만 판다. 우리가 이 사업에 뭐 참여하는 게 아니다. 네. 어디다 구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불가하다. 그건 안 된다. 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의 전자제품을 사고 구글의 기술을 그 뭐 도입해서 뭐 돈을 주겠죠?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첨단 기술을 구현하겠다. 예. 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구글과 LG가 투자한다. 이렇게 포장이 됐던 거죠. 그들은 제품을 팔고 그냥 기술을 기술만 파는 파는 것뿐인데 거지. 예. 그래서 일단은 요 기간이 1년이 지났고 현재로서는 일단은 무산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시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뭐 상당한 고위 관계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글이라는 이름도 아깝고 LG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경로로 그들이 직접 진짜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 육자가 MOU를 다시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그걸 추진을 해보겠다. LG는 좀 뜻이 좀 있는 것 같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네. 구글은
본사 측 입장은 우리는 그 뭐 솔루션 기술을 팔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디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구글 코리아라고 한국 지사가 있는데 구글 코리아가 뭐 좀 같이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직접 투자라고 하면은 지분을 갖고 같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네. 사업 주체로 네.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 주체가 돼서 네. 같이 해보자. 구글이나 LG가 들어오면 믿을만하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관계자의 그 전언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은 그건 말이 안 되고 한 2,000실 정도까지는 허용할 의미가 있고 네. 또 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상적으로 주상복합이라든지 해서 거기다 한 3,500실 정도 해서 전체 한 5,500세대 정도는 네. 주거시설을 허용할 생각이 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좀 문제가 많아 보이니 한 2,000실 정도로 줄이고 네네. 그 뭐 주상복합 음. 아파트라든지 해서 그 주거시설을 뭐 한 전체적으로 한 5,500세대 정도까지는 허용할 생각이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 잠깐 이렇게 예, 풀어보면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라가 이제 계획 인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만여 명 정도로 알고 있었고 네. 이제 지금 이제 거의 10만 명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이르러는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10여 년 동안 이제 완전 황량한 벌판으로 네. 비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인천시나 이제 LH 쪽에서 나름대로 투자 그림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입주를 들어와서 생활 기반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돼 있는 게 뭐 있냐. 결국 이제 이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그럼 뭐라도 가시적인 뭐라도 사실은 좀 그런 그 투자 회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불만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예. 이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 주변의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왜 그거를 그렇게 빨리 하자고 하는지 그러니까 뭐 장기간 방치됐으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예. 제3연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만이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본인들의 집값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생활형 숙박시설 그 분양 호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상의 그 경쟁 예, 예, 예. 그 경쟁적인 그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면 네. 집값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는데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아까 뭐 구글과 LG한테 네. 의사타진을 해서 이제 6자의 어떤 그 협의된 MOU 체계를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는데 네. 지금 새롭게 또 6자 MOU를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하세월이 걸릴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꽤 이제 우리 경제청의 근데 불만이 여하튼 또 중요한 많은 것 거- 같더라고요. 아니죠. 분명- 새로 예. 공모를 하게 되면 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특혜 시비는 없겠죠. 그다음에 그 공모 조건에 여러 가지를 붙여놓으면 이런 엉뚱한 주장을 못하죠. 예. 이게 사회정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그 향후 그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 볼 때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잘 안 되니 이제 지금이라도 만약에 구글이나 LG전자가 직접 지분을 갖고 참여하겠다 하면은 그럼 시간이 단축되죠. 새로 공모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겠죠. 구글이 예. 뭐 직접 참여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여튼 분명한 거는 청라 GCT 같은 경우는 그 집장사의 그 의도를 그 숨기고 이 사업을 제안했던 JK 미래 측의 그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진 거, 이 잘못 껴진 부분에서부터 출발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기는 참 어려웠던 사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 조치로 좀 시에서 지금 뭐 6자 MOU가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의 당근도 좀 줄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그래요. 그 예. 청라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송도하고 비교가 되고 네. 송도는 이것저것 그래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많이 뭘 하는데 네. 우리 청라에는 뭐 장기간 10여 년 동안 이렇게 빈터로 놔두고 네. 뭘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자가 네. 청라는 LH공사입니다. 예. 그렇죠. 그건 예. 맞죠. 그 전체 예, 땅 주인이 예. 그 사업 시행자가 LH입니다. 네. LH가 또 뭐 그런 거를 뭐 공모를 통해서는 아니면 MOU를 통해서든 민간 기업체를 이렇게 민자를 끌어들이면 그
단위 부분이 또 그 업체가 또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그러죠. 하지만 예. 청라 전체의 사업시행자는 지금 LH LH 죠. 공사입니다. 네네. 예, 송도 같은 거는 경제청 직접 사업이에요. 예. 경제청이 그 뭐 6809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부분적인 사업 시행권을 주고 하는 거지. 이 송도 전체는 경제청이 직접 컨트롤합니다. 근데 이 청라는 LH가 합니다. 네. 근데 LH가 옛날에 주공하고 토공이 합쳐진 건데 그렇죠. 그 나쁜 말로 집장사 땅 장사만 해봤지 그렇죠. 예. 뭘 뭐 국제무단지를 이렇게 개발해보고 이런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 처음부터 LH한테 LH로서도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안 해봤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뭘 이렇게 그 판교 밸리처럼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첨단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이런 게 뭐 안 해봤으니 한계가 좀 있는 건 아닌가. 청라 GCT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이제 인천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도 좀 또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시민이다 보니 네. 모두 뭐또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죠. 활동도 인천시에서 말 그대로 네. 또 이제 그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타당성도 그러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 신문고를 본떠서 이제 청원제도를 인천시로 도입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8번째, 9번째 정도 이제 답변 요건을 한 달 내에 뭐 3,000명 예. 이상의 공감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이게 전부가 송도, 청라, 영종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 시민이 아닌가? 그분들은 이렇게 뭉치는 고심점이 없고 뭐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그냥 꼭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이 세 군데는 그 총연합회라는 게 있고 입주자들 네네. 거기서 사람 동원도 되고 가서 빨리 뭐 카페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은 빨리 가서 눌러라 뭐 이런 게 자꾸 뜨고 독려를 예. 하고 예. 그래서 3,000명을 계속 넘겨요. 예. 동촌 1구역인가 거기 초등학교 문제 하나 빼놓고 지금까지 시장이 다 빼놓은 건 전부 이 세 군데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민원 루트가 된 듯한 느낌,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 청라 GCT 문제가 서구 주민들, 특히 청라 주민들한테는 크고 아주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저희들끼리도 감동을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 문제는 사실 풀어가야 될 그렇- 또 예, 숙제이긴 예. 한데, 자, 우리 해결 예, 방안이 안타깝습니다. 마련되기를 예. 기대하면서 세 번째 네. 기사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엊그저께였나요?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 세월호 5주기 인천 추모식 참석에 논란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되고 처음으로 인천을 온 것 같아요. 물론 선거 전에는 왔을 것 같긴 한데 처음으로 방문했죠. 근데 이분이 마침 처음으로 온 곳이 세월호 5주년 기념 그 일반인들에 대한 추모식이었죠.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들 추모식 그 현장에 왔었는데 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취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참 이 4월 잔인한 달이라고 할까요? 참 가슴이 아프죠. 예. 그 꽃도 제대로 못 펴보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늘에 별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네. 눈물이 네. 나고. 근데 그 아마 이게 4월 16일이 되면은 추모식이 주로 두 군데서 벌어집니다. 네. 하나는 그 안산의 그렇죠. 파랑유원지라고 예, 거기는 주로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 네. 그 유가족분들 예. 우리 그쪽에서 추모식을 주도하고 인천에는 그 인천 우리 가족공원 거기에 그 일반인 그 추모관이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 41분이 거기 계시는데 네. 이게 인천에 들어온 게 아마 그 용유 초등학교 그 동창생 분들이 네. 그 환갑 기념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 많은 분이 그 희생을 당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인천에 그 추모관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서 기념식이 벌어지는데 황교안 대표가 인천의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일부 그 추모식에 참석하신 분들이 좀 물러가라. 뭐 일부에서 예. 야유도 나오고 고함도 좀 터져 나갔고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피의자다. 어디 여기 피의자다. 예. 물러가라. 예. 예. 그 뭐 일부는 또 책임자 비호하는 적폐를 청산하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수사 및 처벌하라. 네. 이렇게 손팻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이런 것도 들고 계셨고, 근데 꿋꿋하게 추도사를 끝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면 왜 그 다른 당 대표들은 막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아마 여길 왔을 겁니다. 네. 나머지 그 주요 정당 대표들은 전부 안산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왜 인천으로 왔을까? 음. 그 전날 4.16 연대하고 4.16 가족협의회가 예. 그 세월호에 책임이 있고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1차 명단 17명을 발표하는데 황교안 대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름이 올라갔죠. 예. 참사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셨죠. 나중에 네.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그 자꾸 압력을 가했다. 처벌을 회피하고자 했고 책임자를 색출하고 하는 이 수사를 자꾸 방해를 했다. 네.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그 앞장서서 막은 그 장본인이다. 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라. 음. 이걸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마침 또 그날 또 전날이죠. 4.16 전날 4월 15일 날 그 차명진 그 부천 쪽에 당협위원장인데 네. 예전에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죠. 예. 자유한국당 소속인 그 차명진 전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막말을 올렸어요. 참, 그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예.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네.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쳐먹는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또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 세월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 건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식 기법이다. 네. 난리가 났죠. 그래. 전국적으로. 예. 저도 궁금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뜨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예. 뜨고 싶어서 그렇게 두 번이나 공천에서 해 받았는데 그 일단 저 선거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공천 주는데도 고민을 할 텐데 그 떠버리죠 윗분들에게, 확실하게. 예, 윗분들에게 잘 보이고 그래도 싶어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도가치나 조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안 그래. 되는 말이고 예. 또 다음날 16일 오전에는 또 정진석 현 의원이 또 말썽을 일으켰어요. 예. 받은 글이다. 내가 쓴 게 아니고 받은 글이다라고 하면서 올린 게 음. 그만 우려 먹으라. 징글징글하다. 음. 세월호 그 네. 유가족들을 향해서 네, 네. 참 이게 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안산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 아니냐. 못 가는 거죠. 가면은 예. 가족 협의회나 그 4.16 단체들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예. 잘못하면은 그 행사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다고 그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이런 추모식에 안 갈 수도 없고 네. 아 그래서 그나마 좀 만만했는지 그래서 인천으로 온 게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이제 비난 성명을 냈어요. 예. 그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황 대표가 세월호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다. 참사 5년이 됐지만 진상 규명은 물론 그때의 책임자들이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당사자가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추모식 참석 전 네. 진정성 있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모식이라는 건전한 이런 행사장에 올 자격이 없다. 네. 발을 어디다 들여놓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죠. 또 정의당 인천시당도 또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일종의 추모 코스프레일 뿐이다. 황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보호막대에 숨지 말고 예. 당당히 수사에 응해서 책임이 있다면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라. 그래갖고 이제 좀 말들이 많았죠. 그 지금 4.16 단체가 그 황 대표를 고발을 지금 그 해놓은 상황이죠. 그 16일 당일부터 격앙이 돼갖고 예. 인간 말종이다.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네. 사자뿐이 아니라 현재 그 한없는 슬픔을 갖고는 유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막말해서 되겠느냐? 예. 예. 당장 고발하겠다 했는데 고발 요원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네.
여하튼 그 당 대표 되시고 첫 방문을 인천을 택했는데 그게 또 마침 세월호 5주년 그 추모식 현장이었고요. 이날 전에 4.16 단체에서 세월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자로 또 발표하면서 그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좀 논란이 있었고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안산에 갈 수 없었던 이유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취재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기사를 보면서 이 시간이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좀 앞으로도 이런 좀 우리 핵심적인 기사를 좀 또 뽑아서 더 오늘 충실하게 저희 새 전달을 기사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네. 무겁고 네. 또 마음이 그래서 말이 아픈 막말이 안 나와. 마지막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게 다 무거운 기사여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근데 우리 김영민 국장께서 찍으신 지역에 문제 있다면 꼭 문제가 있더라고. 동양하게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셨거든요. 두 차례나. 그건 상식적인 문제죠. 화학 예. 공장이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환경단체하고 또 저희 우리 시청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자, 인천 사이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